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4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생존 우선순위는 제가 스스로도 소리내어 읽어서 스스로를 이해해보는 시간이기도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격으로 푸틴의 다보스가 가려졌습니다. 안토니아 랭포드 텔레그라피에서 6월 3일 보도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블라드미르 푸틴의 다보스로 알려진 연례회의를 개최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석유터미널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 발트 함대와 조선 및 수리시설의 일부가 위치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서쪽의 섬 군사 시절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영공상공에서 350대 이상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요격하고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푸틴의 다보스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터미널 해군기지 공격, 가이 폴콘 브리지와 앤드류 오스본 로이터가 6월 3일 이것도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푸틴의 다보스가 진행되는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석유터미널을 공격합니다. 크렘린궁인 러시아가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체계적으로 계속 공격할 것이며 이는 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들은 푸틴의 다보스 개막 몇 시간 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격, 코스타각, 안나 체르노바, 헬렌 리건, 사나 루르하크 4명의 기자가 CNN에서 6월 3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화요일에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 도시 스몰렌스크에 위치한 중요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도 공격을 시작했다고 바실리 아노킨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아노킨은 적 드론 파편으로 인한 화재를 진압하려다 2명의 소방관이 사망했으며 다른 2명의 소방관과 1명의 민간인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북서부에서 가장 큰 석유 환적 단지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터미널을 포함한 주요 목표에 대한 장거리 공격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에 따르면 이 터미널은 러시아 연료 수출 및 물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항구 상공에서 연기가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후 페테르부르크. 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KC형 더 불워크라고 이런 매체가 있는 모양이네요. 6월 3일자입니다. 2026년 5월 31일 30여 단 소속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러시아 진지에서 보다나 포병과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카드가 없다고 확신시켰고 어쨌든 러시아는 항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회복력에 대한 제가 선호하는 이야기에 맞춰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사실을 선별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탈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작전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동조자들조차도 최근에야 불가능한 환상으로 여겼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 군대에 대한 물류 봉쇄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패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실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러시아의 드론 프로그램이 정실주의와 부패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뛰어난 것은 최근 지상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피말리는 접전, 오세훈 역전, 채널A, 오세훈 이번 승리는 오세훈 개인 승리 아냐. 신뢰 보내주신 시민에게 감사. 오세훈 서울시장 연임 성공, 정원호 패배 승복, 윤희원 조선비주 6월 4일 09시. 오 후보는 개표가 97.7% 진행된 4일 오전 9시 37분 현재 250만 1865표를 얻어 정 후보 247만 1506표를 3만 표 이상 앞서고 있다. 오 후보의 득표율은 48.94%로 정 후보 48.34%를 0.6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20분쯤 시작된 개표 초반에는 정 후보가 오 후보를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후 개표율이 50%가 넘어서도 두 후보의 격차는 20%를 넘었다.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 후보의 승리가 예상됐었다. 한동훈 막판 역전으로 국회의원 당선, 이재명 정권 폭주 제어. 정경은 머니투데이 6월 4일 오전 02시. 부산 북각구 보궐선거 결과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4일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뒤 취재진과 지지자들에게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국도 졌다. 12석 신화 썼던 혁신단 지방선거 재보궐 참패. 김도연 머니투데이 6월 4일 오전 03시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도전했던 조국 대표마저 패배하면서 당의 입지가 한층 좁아질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했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배수진 후보도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패배하면서 추가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조국의 실패이지 민주진보 진영이 재개투영한 비전과 가치를 틀린 것은 아니다. 그 희망이 실현될 수 있게 걸어가겠다. 변명이라는 것은 말들은 잘 풀어내니까요.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민주 12곳 국힘 4곳 승리. 정영빈 연합뉴스 TV 6월 4일 10시. 2030 남 국힘 여 민주 4050 진보 6070 보수 세대 성별 엇갈림 표심. 김도윤 헤럴드 경제에서 6월 4일 오전 10시. 40대 이상은 성별에 따른 차이 미비. 4050 세대는 진보, 6070 세대는 보수 강세. 서울시장에선 20대 남성 압도적 오지지, 4050 세대에선 정우세. 3대1 여대 야선은 변하지는 않는다. 조금은 거대 여를 견제하는 수준이다. 근본적으로 한국지방자치 제도는 폐지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제국 부활의 불쏘시개 이재명 정권 목루메이신 6월 3일 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은 참조 자료가 아닌 내용으로서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글입니다만은 평택 장악하려는 3당 조국이 평택에서 출마했다. 평택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국힘당 선거자금이 없는 모양이다. 유세가 조용하다. 경찰 모스탄 출국정지 신청 절차 따라 필요한 수사. 이재명 정권 견제 목적. 이 정권은 중국과 손잡았다는 증거가 많다. 부정선거 감시 목적은 아닐 것이다. 인질이 되기 위해서 왔다. 스캔들이 나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닐까. 역으로 미셀 스틸의 움직임 애니창 작품 아닐까. 이번 선거에서 최대한 스캔들과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 압박수단으로 무엇이 나올까.
모스탄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시절 젊은 여성을 성폭행 살해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에 수감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모스탄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한국을 대혼란을 만들기 위해 심리전 아닐까? 영종도에 중국인 관광객 매우 많이 왔다. 다 떠날 것이다. 우파 참패하면 할 얘기가 많아질 것이다. 대중의 분노 일으키기, 현 주식시장은 투전판이다. 한국 상황은 그렇다. 외국인은 돈만 벌면 그만인 것이다. MBC 뉴스 2026월 1월 13일 한중 정상회의에서 이재명이 제안한 내용, 서울 평양 고속철 건설, 원상 갈마 평화 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 두만 개발 계획 사업구상 공유하고 중국의 협조 요청. 중국한테 두만강을 내준다고 이게 매국행위다. 중국이 동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허락한다. 한반도 전쟁 불러오는 것. 우리를 왜 중국에 포위시키려고 하지? 대만, 오키나와 일본 열도 자체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못하게 막고 있는데 동쪽을 열어준다. 이재명은 중국의 부역자인 모양이다. 포주기 정책편은 지역화폐, 코로나 아이가 이권을 챙긴다. 중국 커넥션과 같이. 안규백 국방부 육군대학에서 중국군 교육 2013년 시작된 한중 군사교류의 일환. MBC 뉴스 5월 30일. 왜 중국한테 관대한가? 중국 꼬붕들의 말로는 어땠는지 모르는가?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꼴을 보라 이런 얘기죠. 나치즘은 민족주의를 말한다. 민주당이 이기면 환율은 더 나빠질 것이다. 나는 독고다이 혼자 싸우고 있다. 북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통해 무기수출대금 수금 2001년 뉴스도 소급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 외교 중립외교 말만 하고 행동은 북중로에 유리한 것만 한다. 그러면 이재명은 간첩 아닌가?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하네요. 트럼프는 이제 한국을 가만둘 수 없다. 국민연금 가지고 주가 올리고 다 당신네들이 뽑은 것이다. 근데 일반 우리 국민들을 폄하하는 얘기들이 좀 많긴 많습니다. 어, 그거를 옛날에 나온 얘기로 개돼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일본 뉴스를 보며 보고 속내는 그 겉으로 난 뉴스보다는 속내를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보통 국가화, 일본의 지지율을 도와주는 형국이다. 지금 하는 꼴이. 미일 외신도 지방선거 일제히 주목, 여당 승리 예상. 북한의 재래식 무기 현대화 매우 높다. 평택, 인천, 부산을 장악해야 마약 거래를 통해 수익을 통해 북한의 군 현대화한다. 북한의 재무장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공산주의는 원래 위원회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는 사실상 사회주의를 말한다. 사회주의식 위원회 방식, 그걸 민주주의라고 말할 것이다. 엘리트들이 국가 방향을 결정한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최악의 경험을 하게 만들다. 돈 선거 등 그렇게 해서 엘리트 시스템으로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엘리트들에게 혼납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국이 친중 방향이어야 일본이 미일 동맹을 더 강화하고 보통국가화할 것이다. 왜 이재명과 문재인은 투표하고 투표지를 접지 않고 집어넣었을까? 한국에 대혼란이 오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누굴까? 반드시 떨어져야 할 주가. 주가 폭락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한국이 혼란이 와야만 하는 것이다. 수많은 대기업 노조들이 데모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나의 시나리오다. 외국 자본이 나갈 명분을 만들면 된다. 핑계가 있어야 한다. 좌파 우파 싸움이 될 것이다. 계속 혼란을 만들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이다. 속내로는 너무 상관관계로 풀어가는 게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들도 많지만은 그동안 이 방송을 좀 시청하면서 느낀 것은 매우 높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관관계란 것은 하나의 다른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면은
그 상관관계 논리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이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접근하는 게 좀 쉬운데 이 정치, 사회 이런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늙은 나이에 상관관계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좀 계속 좀 스스로 학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중국 모욕하면 징역형 민주당서 발의한 법안 논란. 조선일보 2025년 11월 6일 이런 뉴스가 있었고, 과거 박원순이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얘도 좀 뭐 직접 저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 이런 사람인지는 몰랐었습니다. 한국 공산주의 사상 일본에서 가져왔다. 많은 공산 서적이 거기를 통해서 들어왔다. 조정년. 왜 일본은 그걸 막지 않았을까? 조선은행을 왜 방치했을까? 빠칭코 산업을 통해서 북한에 송금. 좌파는 모두 반일운동. 일본은 공산화 되기를 원한다. 반제국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빨갱이. 반미와 반일은 같이 간다. 같이 갔다. 중도도 좌파다. 10중 8구 민주당 찍을 것이다. 그렇게 쇠뇌를 당한 결과이다. 그래야 인텔리겐차인 줄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대본영 국가총력위원회에서는 일본은 미국에 항복해야 쪼개져도 덜 쪼개진다고 생각했고 독일 1차 대전 때 사물알 되듯이 빼앗길 수 있다고 보았다. 상해 임시정부파는 중국 종속파들, 동경 재판 후 전범들 5방, 이승만은 친일 반일주의자였다. 해방 후 친미파들이 적었다. 압도적인 다수 독립주의자들은 대부분 빨갱이들이 다 차지했었다. 열매는 장개성이나 스탈린이 먹게 된다. 그래서 다 미국에서 사면시켜 준 것이다. 중국화가 되는 것을 막은 미국이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이 있는 것이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사회주의 혁명일 뿐이다. 이렇게 5.18을 그 광주 민주화라고 지금 진보는 얘기하는데 사회주의 혁명일 뿐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정통성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면 중국의 종속이 되고 마는 것이다. 보수 부정한 자들이 부정선거를 말한다. 부정부패가 많은 우파 바닥이기도 한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저희 선친께서도 일본 서적을 많이 보셨고 표준말을 써가지고 상당히 일본어도 좀 뭐 능통하셨다고 하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은 다 사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 그 당시 희망을 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서적들을 통해 가지고 다 입수를 해 가지고 어, 그런 사회주의 사상들이 풍미를 했었고 유럽도 그런 쪽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했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댔어요. 그러니까 어, 해방 후에 이 미국이 남한을 들어오면서 그 48년에 만주에서 남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 정보를 들으셨겠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셨던 것은 아닌데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까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이길 것으로 보고 어, 붙이는 남하를 결정했습니다. 휴전이 아니고 38선이 만들어진 3년 후에나 그때는 전쟁 전에 어떻게 야간 산행을 통해 가지고 남하를 하셔 가지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런 부친의 영향으로 저도 반공이고 반중에 있는 입장입니다.
갈등 해결의 서막이라고 어 좀 뭐 쭉 그 설명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어 그 시간 내 그 축으로 봤을 때 과거의 그 좌양평준화 쪽으로 가면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우향으로 조정해서 현재의 갈등을 우측으로 좀 밀어서 좀 설계를 잘해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K신보수 선언도 템플릿으로 항상 내놓는 거죠. 제 생각은 에 기둥으로서 자주국방 강한 정부도 만들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자본주의 경제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실관계를 상관관계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인과관계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런 7가지 팩타, 이런 7가지 팩타에서 이런 그 인과관계를 찾아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객관성 있고 중립성 있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편향된 것이 없이 그런 희망을 좀 이번 6.3 선거를 통해 가면서 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